강세리 네가 감히 은호를 건드려.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 오늘은 강세리의 결정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재인 네가 날 감히 살인미수로 고발해? 내가 그러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강세리는 경찰에 끌려나가면서 강재인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강세리 내가 너 그냥 가만둘 줄 알았어? 황기찬 이 더러운 자식아. 네가 우리 아버지 자리에 지금은 앉아있지만 내가 그 자리 꼭 돌려받고 말 거야. 강재인의 경고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강재인에게는 경찰들을 동원할 만한 증거도 있었죠. 똑똑한 아들 황은호의 도움으로 그동안 강제로 먹어왔던 가짜약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인데요. 수면제를 몸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먹은 시어머니 노숙자나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걸 처방해준 도유경이나 모두 한패였죠. 정말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강재인은 드디어 차가운 세상 밖으로 던져져 현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씩씩하게도 자기 연민으로 무너지거나 바닥을 쳐버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아버지 죄송해요. 엄마께도 죄송해요. 황기찬이랑 결혼해서는 안 됐었는데. 강재인은 돈 한 푼 없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습니다. 고모가 그러고도 고모인지 지 숨겨진 아들 강승우만 끼고 살겠다고 했죠? 강재인에게는 승우한테 얹혀 살 생각하지 말라며 처지가 뻔히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길바닥에 내쫓았습니다. 강미란의 속내는 이러했죠. 재인아 이 회사는 내 아들인 승우가 가져야 해. 새언니랑 똑 닮은 네가 우리 회사 주식을 그리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용납할 수 없어. 어디 바깥에서 개고생 좀 해보려무나. 평생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재인이 네가 돈 한 푼 없이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니? 넌 결국 모든 주식을 나한테 내놓고 말 거야. 그럼 난 그 주식을 가지고 우리 승우를 회장 자리에 앉힐 거고 내 아들 승우가 모든 걸 가지게 될 거야. 어디 감히 내 아들 승우를 그런 식으로 버려. 네 엄마를 탓하고 네 선택을 탓하렴. 그러게 승우에게 진작 회장 자리를 양보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니. 결국 강미란의 뼈아픈 배신으로 강재인은 김도윤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집 구할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살아요. 마음씨 고운 정윤이는 강재인이 딸을 죽인 여자의 자식이라는 것도 모른 채 김도윤과 짝지어주기 위해 이 집에 둥지를 틀게 했고 김도윤은 차마 강재인이 누구의 딸인지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가짜약의 성분을 알려준 것이 마지막 도움이라고 했지만 이제 김도윤은 강재인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도윤 씨 고마워요. 도윤 씨가 약 성분을 알려준 덕분에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약 처방은 유경이가 한 거라서. 유경이 의사 면허가 취소될까봐 유경이를 신고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도 강세리를 경찰에 쳐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다 김도윤 씨 덕분이에요. 강재인은 오랜만에 미소를 띄었고 강재인의 불행을 바라던 김도윤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어차피 강재인 인생은 망했어. 이 정도를 도와줬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을 거야. 김도윤의 마음속 한켠에서는 강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도윤은 물었죠. 그런데 강세리가 순순히 사실을 인정할까요? 황기찬이 두 눈 뜨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지 부인이 감옥에 있는 꼴을 볼 리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경찰에까지 손을 쓸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경찰이 법에 공평해야지. 그 사람 말에 휘둘릴 리가 없잖아요. 강재인 씨 아직도 멀었네요. 지금 확인해봐요. 강세리가 아직도 구치소에 붙잡혀 있는지 말이에요. 제 생각엔 벌써 풀려났을 겁니다. 김도윤의 충고에 강재인은 경찰서에 곧장 달려갔습니다. 경찰 선생님들, 여기 강세리 아직 잡혀있죠? 오늘 살인 미수죄로 체포된 강세리 말이에요. 강세리 씨요? 그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전환됐고 변호사가 와서 데려가셨습니다. 사건 신고자분이시죠?
죄송하지만 강세리 씨 일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가 없다뇨? 강세리가 진짜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증거도 다 제출했잖아요. 유감스럽지만 돌아가셔서 결과를 기다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재인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강세리가 풀려나고 말았다니. 이제도 대체 무슨 수로 강세리와 그 인간들을 감옥에 쳐넣어야 하나 막막했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은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약 은호가 공룡 가방에 넣어서 나한테 전해준 건데 집에 유경이도 있었고 황나라도 있었으니 은호가 증거를 준 걸 다 알고 있을 거야. 설마 은호한테도 손을 대는 건 아니겠지? 자기 핏줄은 끔찍이 여긴이 아닐 거라 믿고 싶었지만 강세리가 문제였죠. 강세리 그게 우리 은호를 괴롭힐지도 몰라. 남의 남편까지 뺏어간 애가 은호랑 똑같은 나이인 자식도 있는데 우리 은호를 가만히 둘까? 하지만 강재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 한 번 더 방문했다가는 또다시 철창행을 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말이죠. 풀려난 강세리는 황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조그만한 게지 엄마 닮아서 화근이구나. 기찬 씨랑 어머니 눈이 있으니 괴롭힐 수도 없고 쟤를 치워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강세리는 안 그래도 자신을 따르지 않는 황은호가 거슬렸지만 황은호는 자신의 아들과는 다르게 이 집의 보물이자 왕자님이었습니다. 장손이라며 자신의 아들보다 이름조차 먼저 부를 수가 없었고 재벌집 손주답게 훌륭한 교육을 받아 강세리의 아들과는 천지 차이의 수준을 보였죠. 강세리는 황은호가 미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세리가 지금 노릴 수 있는 건 강재인 뿐이었죠. 강재인 넌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 집도 가족도 회사까지 다 빼앗기고서도 내 앞길을 막아?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치를 떨 정도의 분노와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강재인의 존재 자체가 눈에 가시였는데요. 강세리는 지난번 황기찬의 회장실에 방문했을 때 받았던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어떤 수상한 사람들이 황기찬에게 명함을 건넸던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죠. 그 인간들 불법적인 일을 해주는 사람들 같았는데 강재인을 해치우는데 쓰면 되겠어. 강세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고 더러운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기찬이 강세리의 명함을 찢어버렸기에 강세리는 황기찬의 옷을 뒤졌고 명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강세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연락처를 찾아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기찬 씨가 받은 명함은 이 주머니에 있을 것 같은데 강세리는 마치 탐정처럼 세심하게 황기찬의 모든 주머니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세리는 황기찬의 주머니에서 심부름센터이자 사채업자의 명함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는데요. 드디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은 강세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인간들은 지난번 황기만과 짜고 황은호를 납치까지 했던 어린아이까지 유괴하는 인간 말종 업체였죠. 이미 한 번 위험한 일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조직이었기에 강세리에게는 더욱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나 황기찬 와이프 강세리예요. 지난번에 나한테 명함 주면서 더러운 일 맡겨달라고 하셨었죠? 당신들이 해줄 일이 하나 있어요. 강세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죠. 강재인을 죽여주세요. 그냥 죽이는 거 말고 아주 고통스럽게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청사항이 있어요. 강재인이 죽기 직전에 내 이름을 알려주세요. 강세리가 널 죽인 거라고 말이죠. 이제 내가 진짜 유일한 강재인이야. 잘 가. 강세리의 잔혹한 복수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도 모자라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주고 싶어 했죠. 강세리는 짜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것 같아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강세리는 강재인 때문에 고등학생 때 강세리로 개명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빼앗겼다는 억울함 때문에 강재인의 모든 걸 빼앗는 오늘만을 꿈꿔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품어온 원한과 질투가 이제야 해소될 것 같았죠. 그런데 드디어 강재인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니. 강재인이 죽으면 다시 내 이름을 찾아서 개명부터 해야겠어. 강세리에게는 이름조차 강재인에게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수십 년 전 학생 시절 자신이 강재인의 물건을 훔치고 괴롭히다 걸려 징계를 받았던 것은 까맣게 잊은 채 자신이 강재인의 엄마에게 받은 모욕만을 기억하며 이날을 꿈꿔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모두 지워버리고 당했던 기억만 생생하게 간직하며 복수심을 키워온 것이었는데요. 관심도 없던 강재인의 남편 황기찬을 유혹하여 뺏은 이유도 오로지 강재인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죠. 사랑이 아닌 복수를 위해 남의 남편까지 빼앗은 강세리의 집념은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강세리는 강재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다린 채 미리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축배를 들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는데요. 그리고 기다리던 전화가 드디어 울렸고 강세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예요. 강재인 드디어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흥분이 가득했죠. 아니요. 그게 큰일 났습니다. 저희는 강재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웬 꼬마아이가 끼어들어서 그만.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에 강세리는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 뭐예요? 그럼 강재인이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재수없게 끼어든 애는 대체 누군데요? 강세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재인 씨 아들 황은호입니다. 은호가 차에 치였다고요? 강세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재인을 죽이려고 했지 황은호를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잘됐다 싶었죠. 황은호가 죽으면 이제 기찬 씨 자식은 내 아들밖에 없는 거야. 안 그래도 재수없게 황은호 그 애만 끼고 돌았는데 오히려 잘됐어. 강세리의 계산은 빠르고 냉혹했고 자신이 바라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강재인이야 다음번에 다시 죽이면 되는 것이고 강세리는 속이 다 시원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키는 일도 하나 똑바로 못하는데 설마 나까지 드러나는 일은 없겠죠? 어쨌든 이번 일도 반절의 성공이니 보수는 지급할게요. 절대 황기찬이나 이 집 식구들이 내가 사고를 사주했다는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강세리는 입막음으로 큰돈을 건넸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죠. 한편 강재인은 피 흘리는 황은호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은호야, 정신 좀 차려봐. 어떻게 해 내 아들. 강재인의 절규는 병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자신을 대신해 다친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황은호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황기찬과 노숙자마저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왔는데요. 가족 모두가 긴급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은호 어떻게 된 거야? 강재인 네 탓이야? 똑바로 말해. 황기찬의 목소리는 분노와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차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는데 은호가 나 대신 그만. 은호야 안 돼. 엄마가 대신 죽을게. 내 아들은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절망과 자책감으로 가득했고 자신 때문에 아들이 다쳤다는 죄책감이 강재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련은 어찌하여 연달아 오는지. 아버지를 잃고 가정이 파탄난 강재인에게 은호는 이제 목숨줄과 다름이 없었는데 강재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강재인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이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죠. 어떤 개자식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범인 새끼 내가 잡아다가 찢어 죽이고 말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황기찬도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다치자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황기찬은 경찰서에 달려갔고 노숙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는데요. 안 됩니다, 우리 왕자님. 이 할미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호야, 우리 금쪽 같은 손주야. 노숙자의 울음소리도 병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과 걱정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는데요. 온 가족들이 눈물바다인 가운데 강세리도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병실에 들어섰죠. 하지만 강세리의 눈물은 진심이 아닌 위선적인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나가.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진심으로 우는 거 맞니? 강재인은 강세리의 가면을 단숨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진짜 슬픔과 가짜 슬픔을 구별하는 어머니의 본능이었죠. 강재인은 병실에서 강세리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강세리는 가증스럽게도 위로를 건넸는데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강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기찬 씨 와이프니 호적상으로도 내가 은호 엄마야. 내가 못 올 때 왔니? 나도 은호가 이렇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파. 강세리는 법적인 지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죠.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아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지. 나라면 은호가 이렇게 될 때까지 두고 보지 않았을 텐데. 내 목숨 던져서라도 내 아들 구했을 텐데. 은호 너무 불쌍하다. 강세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재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뻔뻔한 상황이었는데요. 강세리 네가 날 죽이려 했던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와서 비아냥대는 꼴을 보니 알겠어. 그 차 분명히 날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거야. 강재인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지금 날 죽이려고 한 인간은 황기찬 아니면 강세리 너뿐인데 황기찬이 지 자식을 죽이려고 할 리가 있겠어? 강세리 네 짓이지. 네가 살인 미수죄로 잡혀가니까 이딴 짓으로 복수를 한 거 아니냐고. 강재인의 추리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고 강재인의 말에 옆에 있던 노숙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었는데요. 뭐야? 새며느리 똑바로 말해봐라. 네가 우리 은호 왕자님 사고를 사주한 거야? 지금 이 말이 사실이냐고.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왜 은호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강세리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며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뺑소니범 잡아보면 알겠지, 강세리. 네가 정말 억울한지 말이야. 네가 정말 우리 은호 이렇게 만든 인간이라면 절대 용서하지 않아. 내가 지옥까지 널 쫓아갈 거야. 널 죽이고 말 거야. 강재인의 다짐은 단호하고 무서울 정도로 확고했습니다. 강세리는 생각보다 똑똑한 강재인의 추리에 땀을 뻘뻘 흘렸는데요.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죠. 그 자식들한테 준 돈이 얼마인데. 잡혀가도 절대 내 이름은 말 안 할 거야. 강세리는 입막음용으로 준 돈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황기찬의 손에 은호를 다치게 한 그 뺑소니범들은 곧장 잡히고 말았습니다. 황기찬의 추적 능력과 경찰의 수사력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니네들은 우리 은호 납치했던 그 업체 인간들 아니야? 니들 짓이었어? 똑바로 말해. 대체 누가 내 아들을 죽이라고 사주한 거냐고. 니들은 돈 받고 움직이는 인간들인데 사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황기찬의 추궁은 거셌고 돈을 받았으니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답은 뻔했죠. 이 상황에서 강재인의 아들 황은호를 죽일 만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 강세리뿐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상 강세리가 유일한 용의자였죠. 강세리, 정말 당신이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나 절대 당신 용서 못해.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너 같은 걸 믿었다니. 감히 내 아들 은호를 건드려. 내 장남 은호를. 황기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황기찬은 아들이 둘이었지만
마음속 우선순위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품에 끼고 키워온 엘리트 코스를 받은 황은호만을 자신의 핏줄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차별적인 사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도저히 강세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 밝혀지는 충격적 사실. 그동안 강세리가 황기찬의 아들이라 우겨오던 황지호. 그 아이는 황기찬의 핏줄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거짓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꺼져. 내 집에서 네 아들 데리고 당장 꺼지란 말이야. 황기찬의 폭발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기까지는 아직 멀었겠지만 불륜으로 시작한 황기찬과 강세리의 파멸은 뻔히 그려지는데요. 잘못된 관계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평일 7시 50분부터 혈압을 상승시키는 범인 황기찬과 강세리가 하루빨리 제인이와 도윤이에게 혼쭐이 나기를 바라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